자, 이번에는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펙트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빛이 파장에 따라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다. 광원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분광기가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분광기란 것은요, 빛을 파장에 따라서 분리시키는 장치가 바로 분광기인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나타나는 색의 띠에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스펙트럼이란 것은 다시 꼭 익혀야 될 용어는 빛의 파장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색의 띠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파장입니다. 파장과 색의 띠를 꼭 같이 연계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종류에는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먼저 연속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이것도 분광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 예로는 햇빛이나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선 스펙트럼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방출과 흡수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면, 방출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입니다. 여기서 방출이라는 것은 고온 상태의 기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켰을 때 저온의 기체 그리고 빛을 통과.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방출 스펙트럼 다시 봅니다.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에 살펴보면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난다. 자, 검은 바탕에 특정한 파장에 해당하는 선만 나타납니다. 선만.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요, 특정한 파장의 빛들만 흡수되어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것이 파장과 진동수입니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게 되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청색 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진동수는 작다라는 이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다.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다. 그리고 반대로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백열등을 슬릿이란 것은 아주 좁은 틈을 나타내는 겁니다. 좁은 틈을 빠져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킵니다. 분광기 역할을 하죠. 그러면 파장에 따라서 색이 나뉘어지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요, 그림선을 보시면 고온의 기체다라는 거 명심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좁은 틈을 통과시키고 나서 프리즘으로 또 파장에 따른 빛을 나눠보면 이렇게 선 형태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 흡수 스펙트럼 들어갑니다. 자, 백열등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온의 기체를 놔두죠. 그러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빛을 좁은 틈으로 또 통과시키고 프리즘에서 파장에 따라 빛을 나누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때 흡수 스펙트럼의 검은 선은 그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의 밝은 선과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종류가 같다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서로 같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파장과 관계없이 일정하죠. 이때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이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 보았듯이 진동수와 파장이 어떤 관계를 이룬다? 반비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와 수가 다르겠죠. 그러므로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탐구 자료창을 확인해 봅니다. 간이 분광기나 분광 필름을 이용하여 햇빛이나 백열등을 관찰합니다. 직접 관찰하면 눈 아파요. 자, 두 번째는요. 기체 방전관에서 방전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방전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전극 사이에 낮은 기압의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밀폐시키죠. 그리고 전극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빛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체 방전관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간이 분광기로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 방전관에서 기체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관찰을 해보죠. 자, 이랬을 때 이 그림은 햇빛, 그 다음에 기체 방전관에서 사용하는 기체의 종류,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수은 이렇게 종류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림을 확인해 보면 햇빛이나 백열등은 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나머지는요. 검은 바탕에 밝은 선이 나타나니까 방출이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방출 스펙트럼은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그러므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스펙트럼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한 배경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알파이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원자의 안정성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가 바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내용은 꼭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그림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임의 궤도에서 원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는 에너지죠.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러므로 궤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전자의 회전 반지름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근데 기체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불연속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 원자 모형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한다. 자,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하게 되면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성을 논하기 위해서 특정한 궤도다. 자, 그럼 다시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안정성이다. 자, 그러면 궤도와 양자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정한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궤도를 우리가 이렇게 넘버를 붙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정해져 있던 얘기죠. 이때 궤도의 넘버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보원자 모형에서는 양자수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궤도 번호를 양자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자, 전자는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 누가? 전자는. 이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양자수란 말과 양자화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양자수라는 용어는 궤도, 양자화라는 용어는 에너지, 이렇게 구분해서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궤도는 양자수, 에너지는 양자화, 이렇게 연관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았듯이 특정 궤도, 양자수 1번 궤도, 양자수 2번, 양자수 3번인 궤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 양자수가 아닌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전자는 꼭 주어진 양자수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에너지 준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익혀야 할 용어입니다. 자, 에너지 준이란 건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값 또는 에너지 상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수 n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도 커진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의 양자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배웠고, 그때 그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양자화, 이것은 에너지 준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가 있는데, 전자들이 낮은 에너지 준위에 놓여 있어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 이것은 다시 양자수가 1일 때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양자수가 1번일 때 바닥 상태다. 그러면 전자 에너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고, 그러면 양자수 2번일 때부터 들뜬 상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의 전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겠죠. 이동하기 위해서 그러면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양자화, 그 양자수에 위치했을 때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에너지 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자의 이동, 줄여서 전이. 자, 전자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합니다. 얼만큼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두 양자수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값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양자수 2번에서 1번으로 전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광재 에너지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라고 하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고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꼭 확인을 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자,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갖는데 빛 입자를 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어진 공식을 꼭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 암기예요. 이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파장과는 반비례가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의 공식은 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자, 상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겠죠. 자, 진동수로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파장으로 표현하면 람다분의 hc다. 필수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연계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전자가 전이할 때 광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전자가 전이할 때는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이 있다. 즉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 등장하죠. 자, 광자의 에너지는 얼만큼?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절대값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는 HF 또는 람다분의 HC로 표현한다는 거 배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호는 수소 기체를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수소 기체는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 준위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단순하게 꼭 익혀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양자수 1번일 때 에너지를 우리가 E0라고 주로 일반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양자수가 n일 때 에너지는요 라고 하게 되면 n제곱분의 E0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앞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외운다 라고 하게 되면 13.6이다 라는 것만 익혀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EV라는 것은 전자볼트입니다. 즉 에너지 단위로 원자 내에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정지한 전자 한 개를 1V 전압으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를 1전자볼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1EV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특히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보다 안정한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에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꼭 무엇을 익혀둬야 됩니까? 라이먼 계열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양자수 1번까지 전이를 해야만 관찰을 하게 되는 스펙트럼이고요. 발머 계열은요, 전자가 양자수 2번까지 전이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렇다면 파시엔은요, 전자가 양자수 3번 궤도로 전이할 때 관찰하는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라이먼 계열을 살펴봅니다. 1번 궤도로 전이할 때 어떤 빛이 나타나느냐? 자외선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럼 2번 궤도로 전이하게 되면요,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만이 아니라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자외선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파션 계열은 적외선 영역만 관찰합니다. 즉 자외선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시광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마 계열에서 주의사항, 가시광선만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이 관찰된다는 것 꼭 항상 주의하시고, 자외선도 관찰 가능하다는 것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물리량 비교해 볼게요. 에너지는요 라고 하면 진동수, 에너지와 진동수로 들어가면 라이먼 계열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진동수와 에너지는 비례관계죠. 그러면 라이먼 계열일 때 에너지와 진동수가 가장 큽니다. 그럼 파션 계열에서 가장 작겠죠. 자, 하지만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파션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을 관찰하게 되고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짧은 파장을 관찰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에너지 준위는 음수다 아까 배웠었고,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0에 가까워진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수소의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 해석 들어가 봅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발머다. 그리고 양자수 2번 궤도에 전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봅니다. 가시광선 스펙트럼 영역이다. 근데 파장이 지금 몇 개다? 4개다. 그럼 양자수 어디에서? 3번, 4번, 5번, 6번 양자수 궤도에서 어디로? 양자수 2번인 궤도로 전이할 때 관찰한 것이다. 자, 봅시다.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했죠. 마지막은 6번에서 2번으로 전이하네요.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당연히 에너지 방출은 누가 가장 클까요? 6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와 진동수가 가장 크겠죠. 반대로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와 진동수가 가장 작겠죠. 역으로 파장은 가장 길고 이때 파장 가장 짧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여기서 자, 요거 다시 보세요. 자, 7번 궤도서부터 2번 궤도로 전이할 때는 자외선이 방출되는 것 관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죠? 자,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익히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좀 쉽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3일 때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표현하면 에너지 3에서 에너지 2로 갈 때, 전이할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라고 하면 람다 2분의 h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자,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할 때 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람다 1분의 hc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고 우리가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때 람다분의 HC는 람다 2분의 HC 더하기 람다 1분의 HC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해볼게요. 자, 3번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집니다. 그쵸? 두 번째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겠고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자,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광자 에너지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3번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좀 전에 했던 방출되는 두 에너지의 합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요. 분자가 서로 같으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분의 1은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셨죠? 따라서 람다분의 1은 람다 1, 람다 2분의 람다 1 더하기 람다 2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걸 정리해 보면 람다는 람다 1 더하기 람다 2분의 람다 1, 람다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써가면서 꼭 익혀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확인해 봅니다. 자, 빛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고온의 기체다 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빛이 방출되는 거니까 이때는 방출 스펙트럼이다. 자, 그 다음은 저온의 기체다 라고 했으면 이때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 띠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때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네요.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 있다. 양자수.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다? 즉 양자수에 맞는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상태. 자, 그러면 양자수에 의해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 에너지 상태는 뭐라고 했죠? 에너지 준이다. 자, 그러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 이동할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자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봅니다. 이동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내용은 뭐죠?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 거죠.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이것에 비례하죠. 즉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광자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진동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계열을 보면 양자수가 1번, 2번, 3번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계열을 각각
세 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1번 궤도까지 전이하게 되면 라이먼 계열, 2번 궤도까지 전이하면 발머 계열, 3번 궤도까지 전이하면 파시안 계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는 계열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발머 계열이다. 참고로 발머 계열에서는 자외선도 관찰 가능하다 못하다? 가능하다. 단 어디서부터? 양자수가 7번에서 2번까지 전이할 때부터 가능하다. 자, 들어갑니다. 자, 가그림은 연속적이네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자, 나를 볼까요? 색깔 선으로 나타내는군요. 그럼 이건 흡수 선 스펙트럼이라고 써도 되고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번엔 검은 선이 나타났군요. 검은 선은 미안합니다. 잠깐 실수했네요. 자, 특정한 파장에서만 빛이 나오는 거니까 방출. 자, 얘는 특정한 파장 계열에서 흡수. 종류 쓰세요? 썼어요. 자, 두 번째,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아까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죠? 안정성. 두 번째가 뭐였죠? 선 스펙트럼.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고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원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여 원자핵 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끌려 들어간다. 따라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죠. 또한 전자의 운동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해야 하므로 기체의 불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보원자 모형이죠. 자, 그러므로 전자의 원운동 궤도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하죠. 자, 궤도수는 양자수, 궤도는 양자수로 표현하고 에너지는 양자어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연속적이다. 맞죠. 자, 양자수가 크다라는 것은 에너지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자,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틀린 내용이죠.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 에너지를 E1이라고 할 때 양자수가 2인 상태와 양자수가 3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각각 쓰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까 2는 자, 양자수가 1번 어떻게 된다고 했죠? n 제곱분의 5 2제로다라고 했어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므로 이 원의 값이 2다. 오호, 첫 번째 양자수가 1번일 때 그럼 양자수가 2번일 땐 2,2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맞춰서 내가 써보면 4분의 2원이다가 되겠는 거죠. 그러면 양자수가 3일 때는 E3라고 쓰면 되고요. 이것은 여기에다 다시 넣어보면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2원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아주 기본 문제고 필수 문제니까 꼭 이 방법을 익히셔야 하는 거예요. 자, 1번 전자 전이에 따른 에너지 흡수와 방출 여부. 양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면 흡수, 양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방출. 그러므로 기억을 확인하면 흡수. 자, 니은은 양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방출. 디귿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흡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자, 광자의 에너지 E1, E2, E3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당연히 E3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기역과 니은은 2번에서 1번 또는 1번에서 2번 이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같겠죠. 그러므로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6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특정 파장에서만 색깔 띠가 나타나는. 자, 그럼 이것은 바로 선 스펙트럼이구나. 근데 색깔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뭐다? 방출이다.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발모 계열이구나. 그리고 양자수 몇 번? 2번 궤도까지 떨어지는구나. 차례대로 4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확인할게요.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얘가 붉은색, 얘는 청색 계열이죠. 그러면 붉은색에서 청색 계열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진동수가 점점 커진다. 자, 빨간색은 양자수가 몇 번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양자수가 2번인 궤도까지 전이하게 되는데, 자, 양자수가 3번인 궤도에서 전이할 수도 있고, 양자수가 4번인 궤도에서 전이할 수도 있고, 양자수가 5번인 궤도에서도 전이할 수 있고, 이 경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은 에너지가 가장 작겠죠. 그러면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해야 될까요? 바로 3번에서 2번으로 전이를 해야만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럼 양자수가 3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대표자료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할까요? 얘는 연속, 얘는 검은색 띠니까 흡수, 얘는 색깔 띠니까 방출, 얘들은 기체, 얘는 햇빛 또는 백열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결과 봅시다. 백열등 연속이니까 A. 자,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방출, 그래서 C. 저온 기체관이니까 흡수, 그러므로 B.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 B는 방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검은색 띠네요. 그러면 흡수가 되니까 옳지 않겠죠. 자, 요
불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자, 그리고 B에서 흡수 관찰했죠. 그리고 C를 바라보세요. 자, 선의 위치가 서로 어떨까요? 같죠. 그러면 B와 C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C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수소 기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B도 또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수소 기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기체관에 수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햇빛의 스펙트럼은 연속이니까 A와 같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A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무슨 색? 붉은색. 붉은색은 파장이 어떻다?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같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번엔 진동수를 확인하는 거죠. 자,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요.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니까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자, B를 이용을 하면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선 스펙트럼은 기체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 맞죠. 자,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C에 나타난 선의 위치는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군요. 자, 두 번째는 고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 살펴봅니다. 자, 주어진 표를 보면 양자수 1번, 2번, 3번에 의한 에너지 크기가 E1, E2, E3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기역부터 디귿까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흡수하는지를 쓰세요 라고 묻게 되는군요. 기역을 보면 2번에서 3번으로 이동하는 거죠. 전이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너지 흡수. 자, 니은은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까지 전이하는 과정이고요. 이때는 방출을 해야겠군. 자, 디귿은요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하는 과정. 이 또한 방출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기역 디귿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자의 에너지를 쓰세요. 자, 이때 광자의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역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2번에서 3번으로 전이하니까 자, 흡수죠. 따라서 E3 마이너스 E2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보면 니은은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까지죠. 이때는 방출이죠. 자, 그러므로 E3 빼기 E1이다. 자, 디귿은요 볼까요?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니까 E2 빼기 E1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개념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 에너지 준위 차이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결과론적으로 항상 절대값이니까 양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도 양수로 내가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수값이 나오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기역 디귿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광자의 진동수를 쓰십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볼게요. 광자의 에너지는 무엇과도 같다? 에너지 준위 차이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역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이만큼이고 이것은 광자의 에너지를 다시 표현하면 HF가 되는 거죠. 이때 요 F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역은 H분의 E3
빼기 E2다라고 쓰면 되겠군요. 같은 방법으로 니은은요 H분의 E3 빼기 E1이다. 그럼 디귿도 같은 방법으로 H분의 E2 빼기 E1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확인할게요. 에너지 크기의 수는 반대군요. 틀렸군요.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전기력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 양자수가 1번일 때 거리가 가장 짧죠. 거리가 짧으니까 전기력은 반대로 가장 크겠죠. 맞네요. 자, 전자는 이 원과 이 사이에 또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자화된 에너지 이외의 에너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기역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니은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 차이만 내가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기역에서는요 E3에서 E2를 뺀 값이고 니은은요 E3에서 E1을 뺀 값입니다.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하게 되면 니은이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니은이 더 큽니다. 기역과 니은 중에 방출되는 에너지 준위 차이는 니은이 더 크겠죠. 자, 에너지는 파장과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에너지가 더 크니까 파장은 더 작겠죠. 짧겠죠. 자, 그러면 다시 기역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니은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에 반비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럼 이번에는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진동수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되는 광자 에너지와 어떻다? 비례 관계다. 따라서 니은을 살펴보면 니은은 E3에서 E1 뺀 것이고 디귿은 E2에서 E1을 뺀 거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 니은이 더 크죠. 그러면 진동수 어떻다? 더 크다. 그러므로 니은에서가 디귿에서보다 작다?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에너지 준위에 대한 자료 3번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전자의 전위에 해당되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합니다. 자,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의 간격은 좁아진다. 그림상으로 확인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즉 에너지 준위가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광자 에너지도 커지겠죠. 따라서 어디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A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네요. 자,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B를 살펴보면 4번에서 3번으로 전이하는 과정이고 C는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어디가 더 클까요? 간격으로도 표현하는 거죠. 대체합니다. 그러므로 B가 아니라 C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자,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은요 라고 했죠. 그러면 파장은 에너지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와 D를 살펴보면 에너지는 C가 D보다 작겠죠. 그럼 파장은요 C가 더 길겠죠. 따라서 C가 D에서보다 길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제시된 것 외에 전자가 전이하면서 광자를 방출할 수 있는 경우를 있는 대로 쓰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4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지는 게 있겠고 3번 궤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다면 2번 궤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N4번에서 N2번인 궤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번에서는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죠? 4에서 3, 4에서 2, 4에서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은 원리로 3번도 출발해 볼까요? 3번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경우 3번에서 2, 3번에서 1까지도 있겠죠. 그래서 생략된 게 바로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번 궤도에서는 1번 궤도로 전이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더 없겠죠. 자, 3번 문제 해봅니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계속해서 배웠으니까. 자, 두 번째 2번 궤도에서의 에너지는 1번 궤도에서의 2분의 1이다. 이거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자, n번째 궤도에 있는 에너지는 항상 n제곱분의 2원이다 라는 거 배웠죠.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2번이니까 2 하면 4분의 2원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자, A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B, C, D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의 합과 같다. 이 문제는 좀 꼭 명확히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우고 갈게요. 자, A부터 봅니다. 그리고 B를 보면 B에 해당되는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 크기는 요만큼. C에서 필요한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는 이 부분. D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만큼이죠. 광자 에너지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자, 그러면 요 에너지는요. 요 에너지와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합과 같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므로 A라는 에너지는 B 에너지와 C 에너지, D 에너지의 합과 같다. 그리고 에너지는 무엇과도 비례한다? 진동수와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A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B, C, D에서 방출된 광자 진동수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 꼭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은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각각의 계열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크게 파시엔 계열은 우리가 뭐다? 적외선이다 라고 했었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다. 라이먼은 자외선 계열이다. 자외선 영역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발머 계열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은
파셴 계열. 외워. 꼭 외워야 해. 무조건이야. 자, 두 번째. 라이먼 계열 중에서 광자의 파장이 가장 긴 경우. 파장이 길대요. 그러면 다시 에너지와 연관돼서 파장이 가장 길다? 근데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방출된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하는 것이죠. 확인되셨죠? 그러므로 라이먼 계열이란 건 어디 양자수 1번 궤도까지 떨어지는 경우인데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바로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할 때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자, 봅시다. 수소 원자는 전자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수소 원자 번호 어떻게 되죠? 이거죠. 그럼 전자 몇 개예요? 한 개죠. 따라서 틀렸죠. 자, 빛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크다. 진동수라고 하면 에너지와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그러므로 에너지는 더 크니까 진동수도 더 크겠죠. 자, 라이먼 계열 중에서 광자의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경우는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했고, 그럼 에너지가 가장 적은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되니까 N2번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할 때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이먼 계열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은 발머 계열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보다 무조건 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가장 긴 파장입니다. 그러면 2번 궤도에서 에너지 값이 얼마였죠? 4분의 1, 2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 차이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확인해 보았듯이 4분의 3, 2원에 해당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확인되셨죠? 전체 에너지 값 2원 중에서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얼마다?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러므로 가장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오케이. 즉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뭘 묻니? 파장 묻네. 그지?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잖아. 그래서 파장은 짧습니다. 진동수는 크고. 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갈게요. 파셴 계열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은 발머 계열 중 가장 긴 파장보다 길다. 자, 요것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라이먼 들어갈게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라이먼은 N2에서 N1으로 갈 때 가장 적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발머를 보면 발머는 2번 궤도까지 전이하는 거니까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이하는 거. 그러면 파쉐는요 3번 궤도로 전이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무한에서 확인되셨죠? 자, 그럼 에너지 차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자, 얘는 4분의 2원, 얘는 2원 차이 값이죠. 자, 그럼 얘는요 9분의 2원 빼기
4분의 2원 이 차이값이죠. 자, 파시에는요 0 빼기 9분의 2원입니다. 자,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얘는 9분의 2원이죠. 근데 얘는 계산이 복잡하죠. 36분의 5입니다. 확인되셨죠? 얘는 4분의 3이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얘기합니다. 파션 계열에서 가장 짧은 파장은 맥시멈이죠. 따라서 9분의 2원이라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파장이죠. 그러나 발모 계열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은 그러면 이 경우니까 36분의 5의 에너지를 갖는 경우입니다. 누가 더 큰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확인하시죠. 그럼 파장은 얘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원자 스펙트럼까지 배워봤습니다.